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마드 스컬프의 레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는 이 씬 메뉴에서 델리트로 지워주고요. 모델링이 지워지게 되면 오른쪽에 브러쉬가 다 사라지게 되죠. 모델링을 할 객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브러쉬가 사라지고 편집 툴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레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서 패스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의 가운데에 이렇게 라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항아리의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연결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 기능과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 하얀색 포인트를 한 번 더 탭을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되고요. 다시 한번 탭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곡선, 검정색은 직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이 지점에 탭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한 개 더 생성이 되고요. 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이 포인트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인접한 포인트에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그대로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화면에 빈 곳을 터치를 하거나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어떤 작업이든 이 안에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병의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포인트를 이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최소한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이 화면 중앙에 큰 녹색 포인트가 있죠. 이 녹색 포인트를 탭을 하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이 곡선을 360도로 돌려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형태를 보면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밸리데이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밸리데이트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트를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오브젝트가 월드축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의 중심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기즈모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기즈모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 있죠. 기즈모 아이콘 선택하신 다음에 오퍼레이션에서 무브 오리진을 눌러 주셔야지만 월드축의 중앙으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더 기능으로 모델링 생성하신 다음에는 꼭 반드시 기즈모에서 무브 오리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오른쪽에서 레더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패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 병 모양의 뚜껑을 한번 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녹색 버튼으로 바로 지정한 다음에 다시 기준으로 무브 오리진.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 중심에 기준모가 없죠. 이럴 때는 이 왼쪽에 피봇을 누르신 다음에 센터를 누르시면 오브젝트 중심으로 기준모가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피봇을 비활성화하시면 이렇게 피봇이 중앙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다시 기준모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무브 오리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중앙으로 위치가 되게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딱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뚜껑의 크기를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이 뚜껑도 밸리데이트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된 오브젝트는 폴리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 4단계 정도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폴리곤이 말려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엣지가 생겼는데 스무스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미터리를 켜고 작업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2개밖에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균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시미터리 항목이 있습니다. 시미터리 항목에서 레이디얼 Y 값을 12 정도로 조정해 놓고 스무스로 다듬어 주면 이렇게 12개의 획이 동시에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폴리곤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때는 이 멀티 레졸루션에 있는 서브 디바이드 단계를 좀 낮춰주신 다음에 스무스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멀티 레졸루션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죠. 폴리곤의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스무스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폴리곤의 양을 좀 줄여주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재질은 색상은 약간 회색 계열로 넣고 러프니스는 좀 낮추고 메탈리스도 적당히 집어넣을게요. 너무 많아지면 그냥 너무 유리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러프니스는 적당히, 메탈리스는 중간 정도, 페인트올, 뚜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질로 페인트올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라이트를 애드 라이트로 생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라이트에서 지금 엔바이러먼트 탭에 가보시면 되게 어두운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밝기를 올려도 크게 밝아지지 않고 있죠. 이 엔바이러먼트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밝은 날의 이미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값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밝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뚜껑과 몸통의 각각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뚜껑의 손잡이를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튜브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 프론트, 그 다음에 커브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렁이처럼 보이지만 얘를 넓적하게 만들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튜브 브러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튜브 모델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넓적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프로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각형의 프로필 이미지를 다시 탭을 하시면 네모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얘를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방금 만들었던 형태에 대응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모델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가 대칭이 되면 좋겠죠. 이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시작점에 있는 분홍색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두께를,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프론트 눌러서 한쪽만 모델링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밸리데이트로 모델링을 활성화합니다. 제가 왜 반대쪽으로 작업 안 했냐면 포인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트림 브러쉬로 잘라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오른쪽 상단의 시미터리 탭으로 가셔서 메소드가 월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미러링에서 라이트 투 레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월드 축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시켜줍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한쪽 끝으로 기준모가 가 있을 거예요. 피봇을 눌러서 센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피봇을 비활성화하시면 이제 기준모가 오브젝트 센터로 가게 되죠. 이 중심인지 제대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오퍼레이션에서 무브 오리진을 눌러준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월드축을 기준으로 딱 정중앙으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도 새로 생성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폴리곤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아까 지금 보시면 균일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멀티 레졸루션 옆에 있는 복셀로 가신 다음에 레졸루션을 한 200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리메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의 양이 균일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재질을 어두운 유광으로 페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친 부분을 스무스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스무스 눌러주시고 시미터리 켜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이 뚜껑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이음새를 좀 이제 제대로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애드에서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바로 밸리데이트 할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대로 올린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생성한 스피어 오브젝트를 이렇게 징 바뀐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해줄 건데, 같은 이 뚜껑과 같은 색깔을 넣고 싶은데 지금은 다른 색깔과 다른 재질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때는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 뚜껑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맺히게 됩니다. 다시 이 스피어 선택하시고 페인트 볼 누르면 이렇게 같은 재질이 맺혀지게 되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도 똑같이 위치를 옮겨주고 싶은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오른쪽에서 시미터리로 가신 다음에 메소드가 월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 투 레프트, 그러면은 이제 딱 데칼코마니처럼 넘어가게 되었죠. 이때 오브젝트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파악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뚜껑 마감, 손잡이, 뚜껑, 몸통 이렇게 4개의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뚜껑하고 손잡이, 뚜껑 마감 이 3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애드에 들어가시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쉽게 정리가 되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몸통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텐데, 손잡이를 만들기 전에 몸통과 손잡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신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애드에서 이 도너츠 모양의 토로스가 있죠. 토로스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화면의 중앙에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 도너츠 도형의 녹색, 가운데 녹색 포인트를 드래그 하시면 굵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밸리데이트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스케일을 줄여주실게요. 디즈모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에 저는 스냅이 켜져 있고요. 스냅이 90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게 지어놓은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색깔과 다른 재질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몸통과 같은 재질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스포이드 몸통을 탭을 하신 다음에 페인트 올, 그럼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대편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미터리 탭으로 옮기신 다음에 메소드 월드 미러링에서 라이트 투 레프트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몸통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텐데요. 몸통의 손잡이는 이 뚜껑과는 좀 다르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튜브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서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신 다음에 포인트 2개만 남겨 놓을게요. 이 노마드 스컬프에서 이제 완벽하게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는 장치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눈짐작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 시작점에 있는 이 분홍색 포인트로 굵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편집 툴에서 홀을 눌러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이 파란색의 구멍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파란색 포인트로 두께를 이렇게 적당히 너무 얇지 않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를 3개가 되도록 조정해줍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할 때마다 각각의 포인트에 분홍색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께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카메라 프론트로 옮겨 놓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포인트를 추가하시고 반대쪽은 나중에 다시 또 복사해서 미러링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트로 모델링을 활성화하시고 카메라 프론트, 그 다음에 이 트림 브러쉬로 모델링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를 때의 세팅은 시미터리는 꺼져 있고요. 블링이 켜져 있습니다. 네모 아이콘으로 이렇게 잘라내었고요. 다시 기즈모 누르신 다음에
피봇을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일단은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활성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의 시미터리에서 라이트 투 레프트, 그러면 월드 축을 기준으로 넘어갔죠. 다시 피봇을 센터로 옮겨 놓을게요. 다시 비활성. 그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멀티 레졸루션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 3단계 정도 집어넣을게요. 또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나무 재질로 튜브 선택하시고 컵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어줄게요. 나중에 이 손잡이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굵기를 좀 가늘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블랙으로 변경시켜 놓고 지정해 놓은 다음에 손잡이를 탭하고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튜브로 만드는 손잡이는 밸리데이트로 활성화하고요. 약간 좀 돌아갔네요. 일단 동침작으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애드에서 토러스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밸리데이트 할게요. 튜브로 만든 모델링을 선택을 한 다음에 트림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하고 링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볼린으로 가서 레졸루션을 올려준 다음에 복셀 머지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럼 두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스무스로 연결 부분의 어색한 지점을 다듬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 레졸루션을 2번 정도 넣어줄게요. 이 손잡이의 이 부분의 재질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뚜껑의 손잡이와 같은 재질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미터리 탭으로 가신 다음에 라이트 투 레프트, 이렇게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손잡이 만든 이 두 오브젝트 있죠. 두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애드에서 그룹, 그 다음에 그룹의 네이밍을 그럼 기즈모를 누르게 되면은 딱 중심 쪽으로 가 있을 건데 피봇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딱 이 지점이죠. 회전을 담당하는 중심축이 되는 딱 이 지점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피봇을 해제하시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축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회전하게 됩니다. 옮겨 놓으면 딱 적당하게 이렇게 되었고, 포스트 프로세스 항목으로 가셔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와 포스트 프로세스의 이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세팅한 포스트 프로세스에 가서 보시면 지금 리플렉션이 켜져 있거든요. 이 리플렉션이 뭐냐면 금속 재질에 물체를 반사할 수 있게끔 세팅을 잡아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몸통의 재질을 우리가 아까 지정을 했을 때 메탈 수치가 이렇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금속의 재질은 물체를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리플렉션이 꺼져 있다면 아무리 금속의 재질을 구현하더라도 물체가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을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켜줘야지만 이렇게 물체를 반사하는 특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레더와 튜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병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이팅이라든지 포스트 프로세스는 이제 별다른 수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튜브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다음에 레더의 기능들,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월드 축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는 기능들, 이런 몇 가지의 유의할 점만 잘 파악하신다면 작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고요. 다음에 다시 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